마약이 비싸요. 이게 보통 10만 원 사이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그런 소매가 기준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가가 너무 많이 드는 범행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킹무법인 유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다소 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른바 강남 마약 음료수 사건? 네. 저는 이거 뉴스에서 처음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저도 무슨 장난 기사, 무슨 만우절 기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죠, 진짜. 그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있잖아요. 그 극한 직업. 체인점으로 이렇게 그래. 수원 왕갈비 통닭에 그 소금에 마약을 넣어서 이렇게 파는 그 컨셉을 했을 때, 야, 이게 진짜 무슨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 했거든. 근데 벌건 대낮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마약이든 그 필로폰하고 뭐 그런 걸 넣어서 학생들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저희가 범죄가 충격적이라고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범죄 사안 자체가 너무 치밀해가지고 누구든 안 당하고 못 베이겠다, 이런 충격적인 게 있을 수 있고, 아 진짜 이건 정말 신박하다, 이건 진짜 신기하다라는 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가 이제 결합이 된 상태로 시음회를 한다고 학생들한테 이제 마약을 몰래 먹여놓고, 너 마약 먹었으니까 신고할래라고 하면, 나 마약 먹었으니까 내가 처벌받아서 무서우니까는 돈 줘야지라고 생각하진 잘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게 리스크가 큰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데, 마약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먹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만연한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법조인인데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 일단 그 사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이게 마약하는 사람들을 낮춰서 뭐 뽕쟁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안에서 유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나온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 이런 거 보면 거의 그 SNS,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약을 구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실무하면서 마약 사건 많이 했었는데, 최근엔 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약 범죄 통계 자체도 엄청 늘고, 진짜 SNS의 익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구매해서 와,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찰나에 이렇게까지 착안해가지고 학생들한테까지 마약을 먹여서 돈을 뜯어낼 생각까지 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는, 일단 우리 사회의 인식을 한번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듭니다. 이건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은 집 자녀들을 노려야지 그만큼 범죄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대치동 어머니들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들이세요. 그쵸. 네. 오히려 진짜 똑똑하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더 빨리 신고가 돼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나. 맞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범행 수법이 굉장히 과감한 반면에 정확해. 정확해. 이걸로 인해서 돈을 뜯어낸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수준 낮은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찌됐든 이런 위험성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 더 이상 이제 누구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뭐 시음회 해요, 뭐 저희 뭐 새로운 식품 뭐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은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이제 해봤는데, 앞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나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범죄 조직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제가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범죄 조직 수개랑 그런 조직원들 입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 처음에 보이스피싱 아이디어를 냈던 범죄 조직원은, 얘는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수한 직원인 거지. 근데 이번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맞아야지. 진짜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조직 다 털리게 생겼고, 완전히 그거 플러스 이게 나는 왜 반복될 수 없냐면, 마약이 비싸요. 마약 소매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게 마약 소매가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마약은 이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소비한 마약이나 소지한 마약만큼 이제 추징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생겨서 액수를 특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마약 시세표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했던 시음회 관련해서 했던 게 한 음료당 0.1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0.1g 소매가로 따지면 되게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일단은 보통 피로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약을 하는데,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주사기에 담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사기에 담았을 때 0.03g을 기준으로 보통 1회 투약량으로 봐요. 이게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이번에 한 음료에 0.1g을 넣었단 말이야. 이게 얼마냐면 그런 소매가 기준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걸렸는데, 이런 범행을 하면서 소매가가 50만 원짜리를 계속 이렇게 무작위로 뿌릴 거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원가가 너무 많이 드는 범행 방법이다.
이와 관련돼서 조금 법률적으로 해볼 만한 얘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죄책 한번 따져봅시다. 유사한 범죄가 이제 보이스피싱인데 보이스피싱은 사람 속여갖고 돈을 뺏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기잖아요, 사기. 여태까지는 이제 범죄 조직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 속이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은 진짜 되게 특이한 게 속인 게 아니라 대놓고 협박을 했단 말이죠. 협박을 하면 이거는 이제 공갈죄가 되는 거잖아요. 공갈죄가 되고 죄질에 비해서도 아마 이 사람들 처벌은 모르긴 몰라도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제 돈을 뺏으려고 한 행위는 협박을 해서 이제 공갈을 하는 거일 텐데 실제로 음료수를 먹인 행위, 먹인 행위는 어떤 범죄가 될까요? 이게 보니까 그 마약류관리법에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마약류를 미성년자한테 제공하는 경우 이거 자체를 아예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딱 이에 해당되는 범죄네요. 만약에 저런 미성년자한테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가 없다고 할 때 우리 형법에는 간접정범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 범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범죄. 내가 사실은 저거는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마약 투약에 고의가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투약을 하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렇겠네. 간접정범이 되겠네. 제일 확실한 간접정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내가 저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싶은데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동네 꼬맹이를 데려다가 과자 하나 주면서 너 저거 삼촌 거니까 가져와 라고 해서 동네 꼬맹이가 가져오면 이 꼬맹이는 아무 죄의식 없이 제 말을 들은 거잖아요. 물건을 가져온 거는 꼬맹이가 했지만 꼬맹이는 사실 아무런 죄책을 지지 않고 제가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는 거거든요. 같은 구조가 된다는 거고 유 변호사님 말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한 병을 통째로 다 마신 학생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고생했대요. 예, 그래서 이거는 특수상해로도 의율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상해가 될 소지도 있는 게 굉장히 가볍게 나을 수 있는 성병도 감염을 시키면은 거기에도 이제 상해죄로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실무에서. 저 이제 형법상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보는 건데 내가 그 음료를 먹지 않았으면 그냥 건강한 상태였는데 그 음료를 먹고 나서 울렁거림, 구토 이런 것들을 느껴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다면 완전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해라고 의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학생들한테 그 마약 음료를 나눠준 아르바이트생들은 처벌 안 받나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는 말들이 나는 이거 마약인 줄 몰랐다. 그렇겠지. 마약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과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수거책들 놈들. 현금수거책 놈들. 이런 애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바하려고 했고 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몰랐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무조건 모르니까 무죄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정당한 건지를 확인했느냐 그 일에 해당되는 급여가 적정하냐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제가 선고된 사건도 이분은 그냥 진짜 취직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나 이제 정직원 됐으니까 이제 4대 보험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도 물어보시고 가족분들의 인적사항도 제공할 정도로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제 현금수거책의 일을 객관적으로 하신 거지. 법원에서는 나는 사실 모르고 했다 라고 하는 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의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간접사실로 그 고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내심의 고의를 어떻게 밝혀내느냐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있는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냐 아니면 알고서 공모했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구조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모든 범죄는 일부러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먹은 학생,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전혀 이거 걱정하실 거 없고 아직 다 피해갈까 봐 신고 안 한 일부 학생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거 일망타진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지 이거 그냥 안고 가실 일이 아닙니다. 빨리 병원 가서 진료도 받으시고 진료도 받으셔야 되니까 전혀 형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일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살다 이제 이런 일을 다 보는데 그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면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서 막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그 노숙하고 이런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좀 완전히 조금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기회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어설픈 과격한 범죄로 인해서 경각심을 다 갖고 이게 진짜 싸그리 한번 다 발본색원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안 된다니까 우리. 우리가 뭐 할 얘기가 없겠죠. 그래, 우리 안 된다고. 다음번에는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